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형님 3부 66화 일영의 전쟁 6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구망이 완달성에 전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일영과의 한판 힘싸움이 벌어지나 싶었는데 구망은 역시나 그렇게 단순하게 상황을 풀어갈 인물은 아니었죠. 구망은 부정승계로 인한 부름 때문에 일영이 버티지 못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흰산의 주인이 된 일영을 구워 삶을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고 그것은 바로 영생과 신격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던 것 같죠. 구망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 대가로 일영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망답게 고도의 노림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완달성에 와서 흰산의 주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기 볼일 먼저 보는 태도에서 구망이 확실히 협상 우위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오랜만에 구망이 나왔으니까 그간 일들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구망은 오행관의 실질적 우두머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곤륜에서 제일 가는 전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망 말만 잘 들었으면 완달과의 전쟁이 상당히 수월했을 수 있죠. 만약 천재가 구망의 말을 듣고 융합한 상태에서 흰산을 침공했더라면 쓸데없는 잡졸 병력들은 빼고 강력한 신장들 몇 명만 골라서 데리고 갔다면 굳이 흰산에 인간들을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완달이 힘을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손쉽게 완달을 제압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천재는 구망의 충언을 새겨듣지 않고 그를 전장에서 배제시켜버렸죠. 이후 구망이 철의 번개 사용까지 거부해버리자 천재는 이를 반역으로 간주하여 그를 뇌옥에 가둬버린 것 같습니다. 9천년여 랑랑이 반역죄로 갇혀있던 바로 그 감옥이죠. 뇌옥은 얼음 안에서 온몸이 액체로 분해되어 봉인되는 고통스러운 감옥으로 보이는데요. 구망은 여기에 갇혀있다가 천재가 목정을 면하라 라고 명하면서 바로 풀려난 것 같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갇힌 것이니까 고작 하루 이틀 정도일 뿐이겠네요. 구망은 뇌옥에서 풀려난 뒤 왠지 9천년여 랑랑에게 전쟁 초반의 상황에 대해 전해들었을 것 같습니다. 랑랑은 구망 대신 전쟁의 총사령관이었고 완달과 1대1 싸움까지 벌였는데요. 완달에게 죽을 뻔하다가 천재가 살려줘서 겨우 목숨을 건졌죠. 그런데 완달이 천재의 장막을 무너뜨린 뒤에는 전장에서 은근슬쩍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 생각에는 랑랑이 전쟁터에서 조용히 대기하다가 완달의 칠성얼에 학살당한 것 같지는 않고 천재의 장막이 완달에게 파괴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 장소를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전쟁의 총사령관이 전장을 떠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랑랑은 전쟁 참여를 대가로 일시적으로 풀려난 몸이었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등장한 천재가 자신에게 한심하게 아직도 완달을 처리 못했냐, 변신은 금지되었는데 왜 했냐 등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데 어차피 전쟁에서 승리해도 꼼짝없이 다시 뇌옥에 갇히겠구나 생각했을 수 있죠. 이에 그냥 평생 도망쳐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천재와 완달이 싸우는 틈을 타서 전장을 이탈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 전쟁 초반 완달과 싸웠던 삼신 중 풍륜과 유고, 하경은 생사가 불투명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풍륜과 하경은 부상이 심했고 유고는 괜찮았는데 어쩌면 랑랑이 얘들을 챙겨서 도망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구망은 뇌옥에서 풀려난 뒤에 랑랑에게 천재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대충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상황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전쟁은 곤륜이 졌고 전쟁이 남긴 결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정황을 파악해보려 했을 듯해요. 먼저 천재는 완달에게 크게 얻어맞고 사지가 찢겨서 곤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완달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 맞죠. 천재가 패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참전했던 수많은 신격과 병사들 또한 희생되었다는 것인데 자세한 전쟁 정황에 대해 곧 브라가에게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달 측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를 줄 수 있는 자가 곤륜에는 없었습니다. 천재와 함께 참전했던 신격들이 거의 전부 몰살당했고 브라가 또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붕 떠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흰산의 부름이 시작되었는데 구망은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의아했을 것 같아요. 완달이 압카에게 정상적으로 힘을 승계했다면 부름이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압카를 지키려고 곤륜과의 전쟁을 불사한 완달인데요. 이 상황에서 부정승계가 생기고 부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흰산에서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만한 자를 찾다가 완달의 동맹이면서도 곤륜 측 축에 붙어서 오랜 기간 동안 세작질을 했던 라오허를 떠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오허가 전장에서 천재를 배신했다는 것을 구망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완달이 없는 지금은 이래저래 과거의 일이 아닐까 싶어요. 완달이 멀쩡히 살아있는 이상 라오허가 전쟁에서 완달 등에 칼을 꼽을 수는 없음을 구망은 어느 정도 이해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완달이 죽었기 때문에
설사 당시에 라오허가 천재를 배신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곤륜을 거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2인자 구망이 직접 찾아왔는데 감히 객기를 부릴 만한 힘도 라오허에게는 없었죠. 구망은 라오허로부터 여러 정보를 들었을 듯합니다. 전장에서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포함해서 완달이 전쟁 이후 한 팔을 잃었고 몸에 기를 가누지 못할 만큼 무너져 있었다는 것, 완달이 스스로 무덤으로 돌아갔다는 것, 폐위된 후계자였던 이령이 새로운 흰산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등이요. 이령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을 듯해요. 라오허 입장에서 이령은 도저히 흰산의 주인이 될 수 없는 나약하고 머리 회전만 빠른 놈이었을 뿐인데요. 구망에게 자신이 이령과 싸웠던 일화에 대해서 알려줬을 것 같습니다. 라오허가 완달의 세 아들들과 싸울 당시 이령은 흰산 일족다운 호전성과 전투 성향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령은 대흥이 라오허를 죽이고 그 힘을 취할 것을 두려워해서 싸움을 말린 것이지만 그 모습이 라오허에게는 흰산 일족답지 않아 보였겠죠. 이령은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라오허에게 딜을 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면 당신이 곤륜과 내통한 정황이 아바이에게 들어갈 것이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식의 회유였죠. 보통 흰산 일족이면 그 상황에서 그런 딜은 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흥과 함화처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싸우는 것만이 그들의 성향에 조금 더 가깝죠. 라오허는 이령의 흰산 일족답지 않은 두뇌 회전과 약삭 빠른 생각을 보고는 흰산 일족이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 따위 놈이 흰산의 후계자랍시고 돌아다니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령이 흰산의 후계자가 되면 동맹짓하기는 편하겠다는 생각도 했죠. 처음에 흰산의 후계자로 이령이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내심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비리비리한 놈이 새 주인이라니. 천재가 흰산을 치려는 계획만 없다면 지금이라도 자기가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놓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오늘은 서론이 매우 길었네요. 다시 이번 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튼 구망은 라오허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보들을 전해 들었을 것 같은데 곧바로 완달성으로 노정을 열고 들어가서 이령을 만납니다. 이령이 솔깃할 만한 제안도 함께 들고 간 것으로 보이죠. 이령은 대뜸 나타나서 자신의 성에 갇혀있던 신을 빼가는 구망을 보고는 누가 그자를 데려가라고 했소라며 구망을 제지합니다. 듣자 하니 목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횡관의 우두머리 목정이 맞다면 곤륜의 2인자가 직접 행차한 것이죠. 곤륜의 거물급 인물을 처음 겪어보는 듯 이령의 태도는 다소 조심스러웠습니다. 구망은 이령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왔기에 전혀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왔던 그에게 있어 곤륜과 흰산의 관계는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관계이지 무조건적인 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듯 보였죠. 구망은 햇병아리 흰산의 주인 이령에게 자신이 과거 3대 흰산의 주인인 대백을 아련한 적이 있다며 신뢰를 심어줍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일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상상의 나래를 자유롭게 펼치면서 얘기해 볼게요. 3대 대백이 흰산의 주인이던 당시 곤륜을 공격하던 흥룡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흰산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구망은 흥룡에 대한 정보를 대백에게 전하기 위해 흰산을 방문했었다고 하죠. 흥룡의 힘은 흰산의 주인도 버거울 정도로 강력했는데 당시 대백의 후계자였던 인물도 흥룡에게 사지가 잘려 죽었고 대백 또한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후계자의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끔찍하게도 몸통밖에 남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흰산의 주인이 죽고 대가 끊겨서 부름이 시작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친 셈이었습니다. 아마 곤륜도 이 당시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오횡관 중 하나인 화정 추경은 흥룡에 의해 죽어서 그의 불만 남아있고 땅의 신중 우두머리인 토백 또한 상반신 부분이 흥룡에게 잘리면서 하반신 부분만 흉물스럽게 남게 됐죠. 여튼 구망은 추경과 토백이 흥룡의 어떤 기술과 기물에 의해 당했는지 흰산에 전하고 대체 흥룡이 왜 날뛰는 것인지 예상되는 바를 대백과 논의하기 위해 흰산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백의 부상을 치유해주려고 시도한 것 같기도 한데 구망과 대백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깨알같이 무팽이 끼어있네요. 곤륜과 흰산은 불암과 청제의 전쟁 이후 서로 으르렁대다가 흥룡이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나자 잠시 협력 관계로 전환한 듯 보이죠. 결국 흥룡을 제압한 것은 대백도 구망도 아닌 새로운 흰산의 주인 완달이었습니다. 완달이 정식적인 후계 절차와 경쟁을 밟아서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흥룡으로 인해 위급해진 상황 속에서 흰산의 주인 자리를 등 떠밀리듯 물려받았다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완달은 흰산 일족으로 태어났지만 후계 자리에는 관심이 없어서 흰산 밖으로 나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진과 부부가 되고 흥계와 모란을 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흰산의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치자 대백이 완달을 호출했고 세상과 일족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흰산의 주인 자리를 넘겨받은 것 같아요. 라오허에 따르면 완달은 흰산의 힘을 받았기에 군림한 것이 아니다. 그는 가장 강한 자였기에 힘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완달은 가장 강한 자였으나 흰산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 살다가 긴급 상황이 닥치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흰산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으로도 풀이가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흰산의 힘은 정상적으로 환원하고 내려받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흑룡이 앞마당까지 쳐들어와서 발톱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3년을 기다려줄 리가 없겠죠. 완달은 흑룡과 싸울 때 이미 흰산의 주인이 된 상태였는데 그토록 빠르게 흰산의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백이 흰산의 묘역을 통하지 않고 완달에게 직접 힘을 빠르게 건네줬을 가능성이 있죠. 힘을 부정승계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힘을 빠르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흑룡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훨씬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백과 흑룡이 싸우는 과정에서 흑룡도 흰산의 힘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기에 한동안 회복이 필요했고 그 틈을 타서 힘을 환원하고 완달에게 승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곤륜 또한 흑룡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흰산의 병력을 지원하면서 시간을 벌어줬을 수도 있겠고요. 여튼 대백 입장에서는 이미 부상당한 자신의 몸으로 흑룡을 대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후계자도 죽었기 때문에 대가 끊기는 것을 일단 막아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일족의 아싸였던 완달에게 흑룡 제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맡기고 흰산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달은 흰산의 힘을 전달받고 새 주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 힘을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힘을 온전히 체화시키지 않은 채로 힘을 난사하다가는 오히려 자신에게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사용을 절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흑룡과 싸울 때도 불완전한 흰산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자신의 힘으로 상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완전한 흰산의 힘으로는 흑룡에게 치명타를 먹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삼시를 감은 채로 죽기 살기로 육탄전을 벌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듯해요. 오늘 다른 얘기로 많이 빠지는데 구망과 이령이 대화를 하고 있는 현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망은 왜 압카가 아닌 이령이 완달로부터 힘을 받았을까 의아했을 듯한데요. 천재와의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압카의 진심이었던 완달이 폐위시킨 이령에게 부정승계로 힘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앞뒤 정황상 완달의 몸 상태가 무너진 틈을 타서 폐위된 이령이 힘을 강제로 탈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부름에 대해 잘 알았다면 감히 그런 짓을 벌이지는 않았을 테고 지금 상황은 이령이 부름에 대해 모르고 벌인 짓이라는 걸 예상했을 듯해요. 부름이 시작된 이상 부정승계로 주인이 된 자는 몰려드는 수많은 강적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결국 죽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이령처럼 자기 고유의 힘이 아니라 흰산의 힘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나약한 주인이라면 그 시기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부름이 점점 거세지는 현 시점이 이령에게 딜을 치기에는 최적의 시점이었고 이에 구망은 이령이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한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격과 영생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만약 자신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면 천재에게 부탁해서 이령에게 신격을 부여해주겠다는 딜로 보이죠. 영생은 이령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흰산의 힘보다 더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령이 복제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도 후계자 선택해서 탈락할 시에 복제를 무덤에 대신 보내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이령은 흰산의 주인으로 선택받은 뒤에도 복제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언젠가 자신이 늙고 노쇠해서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영원히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복제에 집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완달에게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영생에 한 걸음 다가섰다 라고 말한 걸 봐도 분명히 뭔가 꾸미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령에게 신격을 주는 대신 구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각해보자면 압카를 내놓으라거나 이령에게 흰산의 주인 자리에서 물러나라거나 그런 것밖에는 저는 떠오르지 않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그것은 바로 이령이 복제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령이 복제를 만들려고 다시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죠. 구망의 제안을 들은 이령은 무슨 꿍꿍이인지 곧바로 재상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복제를 만드는 사이 생길 수 있는 국정 공백과 비밀 유지를 위해 이령은 자기 대신 국정을 이름에서 맡아줄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에 이령은 부역자로 홀대하던 재상을 회유하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몰려드는 적들과 싸우다 죽으면 결국 누구에게 힘을 주겠느냐? 내가 왜 압카를 살려두겠느냐, 최후의 순간이 오면 결국 압카에게 힘을 줄 것이다 등 사탕 발린 소리를 하는데요. 이령의 본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재상을 설득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입니다. 재상은 여기 넘어가서 다시 국정에 복귀했고 이령은 이제 마음 놓고 복제 만들기를 시도할 준비가 된 듯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망의 제안을 선뜻 수락하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흰산의 주인 자존심이 있는데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이령은 사풍주의 신라 같은 희망을 걸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강적들을 죽이고 사풍주의 힘을 축적해도 사풍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령을 그냥 무시하는 듯 했죠. 지금 몰려오는 적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흰산의 힘을 사용하는 이령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우는 걸 보면 상당한 강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화에 등장한 놈만 봐도 무돌이나 이무기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한 놈 죽이니까 7놈이 뛰쳐나오죠. 일영이 1대1로는 충분히 제압 가능하다 해도 이런 놈들이 계속 몰려오고 점점 잦아진다면 힘이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댓글을 보면 강한 짐승들이 씨가 말랐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 저렇게 나오냐라는 의견을 보는데요. 대흥과 함화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죠. 정확히는 흰산 주변에는 이제 강한 짐승들의 씨가 말랐다라고 한 것인데요. 때문에 대흥은 멀리 황수로 원정을 떠났고 함화도 흰산의 북쪽 동맹 지역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죠. 정리하자면 흰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아직도 강한 짐승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받고 몰려올 놈들은 끝도 없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영은 흰산의 힘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마원의 언급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승계받은 힘이라면 아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는 흰산의 힘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영은 부정승계이기 때문에 흰산의 노여움을 사서 더 이상 힘을 채워주지 않는 듯해요. 게다가 자기 고유의 체력 회복도 더뎌지고 강한 허기마저 느끼는데 적들의 길을 아무리 흡수해도 나아지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고유의 힘도 빨려 흰산의 힘도 다 썼어. 적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몰려와 사풍주도 작동 안 해. 일영은 점점 막다른 길로 몰려가는 위기감을 느꼈을 듯합니다. 여기 더해서 일영 입장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다름 아닌 구망이었을 듯해요. 오행관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동맹 지역인 라오허의 성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동맹들이 곤륜에 전부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상황에서 동맹들마저 등을 돌린다면 일영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망 자체가 천재다음가는 곤륜의 2인자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과연 일영이 이길 수 있을까요? 곤륜에서 신격들을 죄다 몰고 온다면 어쩔까요? 일영 입장에서는 흰산 앞마당에 진치고 압박하는 구망이 가장 부담스러웠을 것이기에 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했을 듯합니다. 결국 이번 화 마지막 장면에서 일영이 쫄리는 표정을 하고 구망의 요청을 들어주는 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구망이 과연 일영에게 어떤 딜을 쳤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영이 복제를 만들려는 시도가 혹시 아린과 흰눈썹 탄생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함께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